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박완석입니다. 지난 7일 문재인 정권은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힌 2명의 북한 선언을 강제 북송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부 측의 주장이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인 이들 북한 선언들에 대해서 추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외국인 취급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16명, 이것 역시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에게 이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이 드러나기도 이전에 부랴부랴 이들을 강제 송환시킨 문제,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김정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한 문재인 정권 차원의 행동이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오늘 결혜열 통일연대 장세율 대표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장세율 대표님, 네. 우선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아직 장세율 대표님과 결혜열 통일연대의 활동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시청자분들에게 소개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결혜열 통일연대는 2010년 9월에 창립이 돼서 기본 이게 북한의 민주화, 인권 개선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사업은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의 정보 그리고 민주화의 정보, 이런 정보 유입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이제 정보 유입 사업은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인 사살 여행자 내지는 무역업자들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강화군, 인천 강화군에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군각마을 펜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각마을 펜션을 군거지로 해서 강화 앞바다 이 저류 해류를 통해서 김정은 영상을 구린 비닐봉지, 대북 물풍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풍선 안에 이제 라면이라든가 전단이라든가 USB 그리고 VCD 이제 이런 영상 자료들을 우리가 담아서 자료를 타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서는 김씨 왕족, 특히 김정은을 현재 최고 존엄이라고 일컫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김정은 대가리를 부린 이 비닐봉지를 우리가 타일을 딱 줘야기 때문에 그거를 꼭 찢어야지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공산품이나 이제 식료품들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김정은 대가리 찢어보고 그리고 예. 먹어라, 이런 차원으로 이제 그런 정보 유입을 합니다. 저도 참 한 번쯤은 김정은 대가리를 꼭 찢어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정말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힌 북한 선원 2명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된 수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들을 흉악범으로 발표를 했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을 시켰는데요. 또한 북한으로 강제 송환을 시키면서 추방이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강제 송환 당시에도 말이 많았던 것이 이분들에 대해서 안대를 씌우고 몸을 포승줄로 묶고 심지어 이 재갈까지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판문점에 도착하기 직전까지 이 2명의 선원들은 본인들이 북송된다는 사실을 몰랐고 현장에 도착해서 안대를 풀었을 때 북한 군인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문제 북한에서도 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북한에도 이제 일단은 공포 분위기가 우선 많고요. 이제 한국에 갔던 사람이 추방, 이런 북송됐다는 그 사실 자체에 가장 놀란 거는 탈북민 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자기 자식 내지는 이제 친척 형제가 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어떤 신변이 가장 걱정스럽고, 야 이러다가 이게 진짜 한국에 간 이게 사람들 다 돌려보내는 게 아니냐, 이런 이 공포 분위기가 우선적으로 있고, 그리고 이 주민들 같은 이제 경우에는 사실 이게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런 큰 관심은 없습니다. 사실 미국과 항상 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 북송을 하면서부터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이런 진짜 그 안 좋은 인식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게 너무, 그래도 이게 들어보니까 북한 사람들도 얘기하는 게 남한에 먼저 메시지를 그 사람들이 내려간다고 이제 북한 청 경계령이 떨어져서 공개 전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그거 다 들을 수 있게 해서 처음부터도 이거 북한 사람들이, 북한 경비정이 잡도록 협조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여리저리 피하면서 삼척항까지 내려오다 나니까 할 수 없이 납포를 했다는 거죠. 애초에는? 애초에부터 북한의 지령으로, 북한에서는 공개 전문으로 해서 살인자이기 때문에 이제 돌려보내라 하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 이제 그 해군정이 위협 사격을 했답니다. 사격을 왜 합니까? 2차례 했다고 합니다. 예, 다음은 올라가라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올라갈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네가 기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저 내려간 거예요. 용감하게 내려오다 나니까, 이제는 삼척항까지 내려오다 나니까 할 수 없이 납포를 했는데, 자, 초기 작전에 실패를 한 거죠. 일단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반응하지 않고 뭐 무작정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얼렁뚱땅해서 5일 만에 다시 북송을 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부분이 이들이 16명에 달하는 다른 선원들을 살해했다라고 하는 정부의 주장입니다. 사실 이 사건이 사실이라면 북한 내에서도 매우 큰 이슈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이 16명 살인 사건, 북한에서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저도 이제 북한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계속 연락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제 의뢰를 했죠. 이 뭐냐면 북한에서는 이 살인 사건 자체에 대한 소문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이게 16명을 죽인 흉악범이다. 그래서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고 추방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이게 솔직히 16명이 무슨 아들 장난입니까? 예. 그리고요, 그 친구들 이제 북한의 소식통에 따르면 한 친구, 가판장이라는 친구는 이제 23살, 이 사람은 1년 4개월 정도 군복무를 하다가 아파서 감정제대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거 22살 난 애는 신병 교육을 받다가 이제 사고, 뭐 탈영 사고로 해서 생활제대, 처벌제대라고 하죠. 처벌제대된 사람이고, 자, 이게 지금 그 어민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금 지어낸 말 같은데, 이 북한의 어부들, 그게 그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북한 통신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거는 이제 범선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24마력 17톤급 이런 범선인데요. 이 범선에 지금 승선 인원, 등록된 승선 인원이 6명입니다. 6명입니까? 예. 지금 우리 정부 측에서 발표하기로는 19명이 탑승을 하고 있었고 그 중에 16명을 살해했다고 했는데 그렇죠. 전혀 인원이 맞지가 않는데요. 전혀 이게 그 애당초 이 가능한 숫자가 아니고요. 그게 이런 게 있습니다. 낙지, 그러니까 오징어죠. 예전에 오징어 잡이철만큼은 추가 승선이 가능하게끔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북한에서는 싹바리, 여기 한국말로 하면 아르바이트. 싹바리. 그래서 이게 아르바이트생들은 일단 자기 군무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직장 회사에 당위원회, 그러니까 당 책임자 그리고 행정 책임자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양식서가 있습니다. 양식이 있습니다. 아까 바다 임시 출입 양식서라고 있어, 그 신청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일단 지배인과 당비서에 사인을 받아가지고 자기 거주지의 경찰관, 담당 경찰관이죠. 경찰관과 또 이제 국가안전보위부 그 보안원에 사인을 받고 보위부 해사처에 그 제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위부 해사처에서는 보위부장의 사인을 받아서 바다 임시 출입증을 발부를 해주는데 거기 1개월 내지는 3개월 사용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규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그 전마선 같은 8m 이하의 목선 그리고 이게 엔진 마력이 12마력 이하는 전마선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국에 왔다가 돌아간 그 배는 범선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동력수가 12마력 이상이고, 24마력 이하대. 저기 24마력이거든요. 그래서 24마력 해서 이게 전마선은 2명의 승선인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고요. 범선 같은 경우는 배 크기에 따라서 9m 이상부터는 범선이기 때문에 범선은 3명에서 6명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고정된 승선 인원이 6명으로 등록된 배거든요. 다음은 3명 내지 6명이라도 6명을 최대로 채웠다고 그래도 12명. 최대로 해야 12명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 외에 이게 추가 승선 인원 허가를 왜 안 하는가 하면, 이게 사고가 뭐 집단 탈출이요, 이게 배가 해상에서의 사고가 정말 많거든요. 그에 대한 책임을 보해부는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괜히 자기네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사고가 났다, 이 추가 승선을 했기 때문에 뭐 배가 뒤집혔다, 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는 게 방침이고요. 그래서 19명의 승선 인원을 태우고 출항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북한 규정을 보고 따져도 안 맞는 숫자다. 말이 안 된다. 그렇죠. 그 배에 19명이 탑승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배는 북한식으로 따지면 범선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그렇죠. 선박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근데 이것 이외에도 출항 날짜가 안 맞는다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참 이게 충격적인 정보가 뭐냐면, 아니 여기서는 이제 8월 15일 날 이게 김체강을 출항을 해서 연해준 그 러시아 해협 그리고 동해 그 짝에서 장기간의 어업 활동을 하다가 살인 사건, 그런 이제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그 러역물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잡아들인 이런 오징어라든가 이제 고기, 이 생산물을 처리를 해서 도피 작업을 마련해서 띄려고 미립항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체강, 여러분들도 이게 이 구글에란가 이제 쳐보면 방파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체강에 들어가려면 방파제가 좌우로 있는데, 그 방파제 중간으로 들어가야 항에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파제에 배를 몰래 미립항을 해서 대고 한 사람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짝에서 전해지는 말은 이게 8월 15일 날 떠났다가 18일 날 들어온 거로 되어 있고요, 정확하게. 그리고 거기에 어부들, 어민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딱 소설 같다. 저희가 여기에 발표 자료를 내용을 전달을 하고 의뢰를 했기 때문에 여기 내용을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게 도저히 안 맞는 게, 저래 작은 목선을 가지고 정말 그 장기간의 어업 활동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선 인원도 맞지 않는 데다가, 자 8월 15일에 나가서 여태까지 바다에 나가 있었다면 77일간 거의 뭐 그렇게 되는데요. 자 70일 이상 이 어업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 범선 가지고 우리가 9월 8일인가요? 그 링링. 예, 태풍도 지나갔습니다. 예, 태풍도 지나갔는데요. 다음 그 태풍도 이 북한에서 지금 공식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함경남도에서만 해도 160척의 목선이 파손되거나 난파된 거로 이게 통계가 됐는데, 이게 대형 선박도 아니고, 아니 그 작은 목선이 그 태풍 시기를 바다에 떠 있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어민들이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배가 8월 15일 날에 출항한 게 아니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최근에 출항 기록이 없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출항 기록이 없다는 거는, 자 입항 기록만 있고, 마지막으로 입항 기록만 있고 출항 계획이 없다. 다음은 여러분들 딱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몰래 출항을 했다, 해양경비 초소에 자기네가 출항 신고를 안 하고 떴다, 이거는 분명히 탈북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미립항이 아니라 그렇죠. 출항했다는 이야기죠. 네, 밀출항을 하려다가 아마 이 한 명이 거기서 이제 잡히고,
두 명은 성공을 해서 내려온 케이스로 봐야죠. 이번에 이 문재인 정권의 강제 북송 조치로 인해서 북한 주민분도 무척 불안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북한 주민분들을 통한 정보원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 북측 주민들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글쎄, 이게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는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뭐 한국 정부, 북한 정부 이런 관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없고, 오직 그 살기 바쁘니까 이게 생계가 어려우면은 모든 의지나 희망사항이나 다 접어놓고 일단 그게 생업에 매달리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가장 그렇죠. 시급하기 때문에요. 제일 그래도 이제 관계, 뭐 남북 관계라든가 이게 대 관계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간부들 내지는 이제 중산층 그리고 무역업자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뭐 현재 중국에 다니는 사람들은 전면적 대북 제재 때문에 진짜 국가 무역 계획도 안 되지만 자기 개인의 이 경제도 어렵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경우만 이제 절박한 거지 국가에서 내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 장마당이죠. 장마당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무슨 관심을 안 하고 살거든요. 오직 그 사람들이 이 한국에 대해서 좀 뭐 바라보고 바라는 게 있다 그러면 실제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자기네를 제발 터치하지 않고 좀 장사하게끔 조금이라도 자유를 주면 우리끼리 산다. 좀 제발 우리를 건들지 말라 이거예요. 뭐 김정은이건 문재인이건 상관없고 우리 그렇죠. 스스로 장마당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터치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북한 주민들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미워하고 중요하는 게 뭐냐? 이게 돈 퍼다 주고 정부에다가 쌀 퍼다 주면 정부가 강해지잖아요. 자,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뭐 일명 사회주의라고 하지만 저거는 이제 군벌 이상의 독재거든요. 그렇죠. 이 독재가 강화되면 뭐가 약화되냐? 장마당이 약화되는 이게 자유 이런 시장이 약화되기 때문에 통제를 받고 이 병영에 또 갇힐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장 싫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뭐 막말로 야 좀 정부하고 친하지 말고 우리하고 친하자 하거든요. 한국에 대고 얘기를 할 때 전화도 야 뭐 걔네들 또 줘봐야 무슨 야 뭐 군대나 먹이고 말이야 뭐 통제나 강화되는데 왜 자꾸 그러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 한국 정부에 바라는 게 있다면 진짜 국민을 위한 이런 소통을 하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뭔지 정확히 좀 알고 자기네 바라는 대로 좀 해달라. 이게 정부 인도적 지원 같은 거 말입니다. 지금 뭐 유엔 쪽에서 들어가는 거. 그거는 북한 주민들이 상당히 좋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유럽에서란가 이제 뭐 이게 들어가면 사찰단이잖아요. 우려진이고 뭐고 이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결핵환자들을 만나서 치료하고 이렇게 하니까 좋은 건데 한국 정부가 하는 건 뭡니까? 무턱대고 정부에다가 묻고 모니터링이 없잖아요. 이건 100% 체제 강화 쪽으로 쓰이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김정은 체제 유지를 위한 대북 지원은 북한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고 그렇죠. 북한 주민분들이 원하는 지원은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할 수 있는 직접 지원 그렇죠. 그리고 이 관찰단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하는 그런 지원들을 원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취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요. 다시 이 강제 북송된 선원들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그 배에 승선할 수 있는 인원이 최대 12명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 16명을 살해했다고 지금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이 주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살인사건 과연 이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시청자분들과 우리 국민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원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셨나요? 이 살인사건 3명이 16명을 살해했다는 이게 왜 날조라고 주장을 하는가 하면 북한 사람들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이제 소문도 없고요. 바다에 나가서 난파돼서 죽은 사람들이 이제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배에 나가서 들어오질 않으면 이거 또 이게 태풍 만나서 또 뭐 죽었구나 내지는 큰 배하고 부딪혀서 막 날은 괜찮았는데 날씨는 좋았는데 만약 못 들어온다 그러면은 뭐 큰 배하고 충돌을 해서 이게 어떻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단정을 짓는 거예요. 근데
잡아봅시다. 이게 살인 사건이라고 16명을 벌써 뭐 죽였다고 하면은 이게 사건이 큰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불가능 하다고, 왜 이게 날조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일단 승선 규정이 안 맞습니다. 11명을 승선하려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첫 번째 승선 규정이 맞지 않는다. 네, 그렇죠. 승선 기록이 맞질 않고요. 그리고 이게 범선 같은 경우, 자, 여기에서 발표 자료에 따르면 그대로 이제 전달을 하면 이렇습니다. 2명은 바깥에서 대기를 하고 한 사람이 선원실에 들어가서 한 명씩 군무교대라는 명목으로 깨어서 내보내면 2명이 대기하고 있던 2명이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를 했다. 예, 둔기로 죽였다고 또 밝혔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바다에다 쳐냈다 이러는데 이게 범선이라는 경우에 이게 무슨 군무, 우리가 뭐 그게 무역선입니까? 그리고 무슨 이런 이 대형 어선도 아닌데 무슨 군무를 섭니까? 이게 이 군무제 자체가 없고요. 배는 오직 선수 쪽에 이 불을 켜놓는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오징어 배는 주변을 환하게 네. 전등을 켜놓고 작업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불을 켜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운항 중에 있는 배들도 피해가거든요. 불만 그렇죠. 켜놓으면. 예, 그래서 그 불만 켜놓고 다 뭐 들어가 있던 고기가 안 잡히면은 뭐 오징어철에도 다 들어가서 뭐 쉬기도 하고 뭐 가판에 좀 누워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 선원실이 일단 그 배는 가운데 선원실이고 앞에가 이제 그 오로 작업을 하는 그 뭐 고기도 담고 그 위에서 구물 작업도 하는 데고요. 뒤에 쪽이가 기관실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원실 그 자체 안하게 16명이 도저히 누울 수 없는, 아마 우리가 면적 계산 다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게 뭐 16명 인원을 거기다가 다 내서 뭐 재울 수 있는지 하는 거는 아마 뭐 계산을 해보면 나오겠지만 도저히 그건 뭐 맞지도 않는 거고요. 그리고 이 군무제가 우선 거기에 배는 돼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게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왔던 친구들, 이 사람들이 내가 조금 뭐 그래도 납득이 좀 되겠다 싶으면 이 사람들이 뭐 특수부대쯤 뭐 복무를 했다던가, 예, 아니면 뭐 체격이 정말로 뭐 우람찬다던가. 사실 이게 그 북한이나 한국이나 어민들 같은 경우는 이 육체적 노동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워낙에 이게 다 강건한 사람들이죠. 거의 다, 예, 다 근육질이고, 자, 이게 6명의 승선인으로 등록이 됐으니까 6명은 진짜 건장한 어민들이 분명 했을 건데, 자, 이런 사람들이 군복무 경력도 없는 사람들이 그 어설픈 그 군무교대 그거를 해가지고 깨어서 데리고 나가서 주겠다? 이건 말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 짝에서도 거의 뭐 그런 얘기가 여기서 있는데 좀 어떠냐, 뭐 이게 무슨 소설 같다, 이런 반응이죠. 이번에 이 북송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이 북송된 선원 2명에 대해서 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대한민국의 자칭 진보 세력이라는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매우 정당하고 합리적인 조치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북한의 적법한 사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이게 지금 북한의 인권 문제, 북한은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거는 뭐 이 대한민국 하나만 인정을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소위 진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좌파 계열만 인정을 안 하는 사실이지, 국제사회가 다 인정을 하는, 그게 유엔을 비롯한 뭐 모든 나라가 다 인정을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진짜 뭐 적법한 어떤 사법 절차가 있고 뭐 규정이 있다고 하면은 그게 인권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이제 북한에는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구글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법하고 딱 쳐보면 그 형법에 이게 무슨 살인은 거의나 사형입니다. 사형. 그게 자기네가 여기 규정을 만들어 놓고는 있죠. 그 국가라고 하니까. 근데 이게
적법한 무슨 사법 절차 그런 게 없습니다. 진짜로. 그저 만약에 어떤 신고가 됐죠. 여기에는 신고가 됐다고 해도 체포영장을 꼭 발부를 해서 이제 영장 받아 가지고 가는 게 관례이잖아요. 그런 게 없습니다. 일단 그저 가서 무조건 적세체고 끌고 갑니다. 하고 자기네가 이거는 어떤 사회적인 공포 정치의 희생자로서 이런 현상이 만연돼 있다 하면은 이게 제 아닌 것도 늙어서 죽이는 사회가 바로 북한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 적법한 사법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이번에 강제 송환된 북한 선원 그 청년 2명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북한의 형법 기준대로라고 하면은 그리고 일단 이제 한국 정부를 친북 정보로 이게 좀 자꾸 감싸는 이런 이제 분위기인데 그거를 위해서라도 분명히 이제 그거는 뭐 죽이자고 데리고 가는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도 뭐 이제 많이 그걸 아주 투쟁을 했지만 우리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대량으로 이제 공개를 하고 하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그 인물들을 TV 출연이나 뭐 이런 거를 시켜서 그 무마를 하려고 이제 생명을 건드리지 않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남한에서는 이 두 청년에 대한 분명한 책임, 이게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그렇게 북한에 어떤 굴종을 해서 뭐 이게 제물로 바쳤다고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정말 보수 농객들이나 이제 이 언론이 달라붙어서 국제사회와 함께 그 사람들이 어떤 이제 인권 문제라든가 이제 사법권 처리에 관해서 진짜 그렇게 공격을 하면은 함부로 못하지 않을까, 그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이런 사례 이외에도 사실 이번 사건이 드러나게 된 이유도 그 문자 한 통이 계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기자에게 적발이 된 이 사례 이외에도 그동안 북송 사례가 더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우려감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갖고 있는 정보가 있습니까? 이게 참 저도 이제 그 말 듣고 많이 이렇게 충격을 받았는데요. 평양 사람들이 대부분 이게 중국 쪽에 나와서 무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한 달이 건너 다 이게 자기 고위층, 뭐 친척, 뭐 지인들, 뭐 평양이라는 게 이 서울에 비해서 뭐 한 3분의 1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진짜 고위층을 통해서 이제 전해 들은 이 얘기가 뭐냐면, 김정은이 문재인한테 요구행기가 맨 처음부터 요구행기가 12명. 여정업원들. 예, 여정업원. 아까 13명인데 그 남자 빼고. 예. 자, 그 12명은 너희가 강제 이게 납치를 해가지고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거를 돌려보내라. 이거를 계속 요구를 했거든. 그때 판문점에 만났을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다 이제 뭐 비공개 회담을 하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정확히 다 안 나왔지만, 그때 자, 이번에 여정업원 사건은 너무 여론화되고 이제는 국제사회도 알고 있는 이런 사건이니 그 사람들은 우리 정부가 어쩔 수 없다 하는 식으로 양해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어쨌든 북한에서 요구하는 어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돌려보내 주겠다, 이런 황당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제가 정리를 하자면 그 12명의 여종업원들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해서 전 세계인들이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북송을 못 시키지만 앞으로 김정은이 송환을 요구할 때에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송환을 시키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나도 이번에 그 2명을 보낸 것이 그때 그러니까 식당 종업원들을 돌려보내지 못한 그 대가로 바치는 재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큰일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 신의 한수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정부나 그리고 국민들에게 바라는 거는 진짜 자유통일입니다. 그런 독재에 준한 그런 통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정말 이 독재 정권의 붕괴가 문 앞에까지 왔는데 살려준 게 바로 남한의 정부입니다. 여러분들 다 지난 과거의 정부지만, 그래서 그때 저도 그때 북한에 있을 때인데 남한의 대통령은 장군님이 임명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문정권이 김정은의 뭐 그런 이 추천이나 뭐 투표로 이루어진 건 아닌데 북한에서 그 정도로 이런 이 남한 정부에 대한 고가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남한 정부가 이 북한 정부, 김정은 정권에 포줄수록 이런 그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독재에 눌려서 더 비폐지기 때문에 그걸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는 저게 인천 강화군 그 하드면 함호동천 모두가 아시는데 그게 이제 군강마을 펜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이 스스로 탈북 노인 요양원을 하려고 거기에 들어가서 공사도 하고 하다가 이제 요양원 허락을 못 받아서 지금 펜션으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정말 북으로 보내는 북한 동포들에게 보내는 그런 많은 전단 내용들 그리고 이런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저희 펜션에 오시면 저희가 이게 언론에 공개를 못하는 그런 자료들, 왜냐하면 북한에 현재 생활하고 있는 이게 사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도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게 또 이게 친북 그런 좌파들 속에 북한의 이게 국가 정보 내지는 우리 탈북민 정보를 그리고 이제 우리 탈북민들과 연계된 북한 내 정보 네트워크 이거를 파헤치기 위해서 하는 스파이 노릇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공개는 못합니다만 이제 오시면 전화 통화 내력 아니면은 이제 북한의 국비 문서들 그리고 각종 다양한 이런 교육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문재인 정권 굶주림을 피해 대한민국에 내려온 탈북모자는 아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귀순한 젊은 청년 2명을 김정은에게 제물로 바쳤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재인 정권이 인권을 논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재인 정권이 통일을 이야기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이야기하는 통일, 우리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이 원하고 있는 자유민주 통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선정권, 문정권 우리가 반드시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첫 시장은 바로 내년 4월 총선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신의 한수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희 신의 한수가 최근 이 노란 딱지 사태로 인해 많은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자막으로 가고 있는 이 1877-1477, 1877-1477 정기구독 부탁드리며 추천, 구독, 댓글은 우리 신의 한수의 운영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